네, 389페이지 가겠습니다. 용익물건 문제 1번 체킹해 두세요. 최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네,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가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 뭐했다?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 갑구가 있으면 네, 갑이 무슨 건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는데 자, 무슨 토지? X 토지. 그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은행에다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제공해서 뭐 받았다? 대출 받았죠? 이 대출을 법률 용어로 하면 이게 무슨 대차다? 3편 채권 소비대차고,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뭘 받아요?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 이걸 법령 고친 말이 뭐다? 예?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을구란에 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을구란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을은 뭐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기재해 놨겠죠. 또 여기다 뭐 적어 놨다는 거예요? 지상권. 저당권과 함께 거기에 X의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해서 을 명의 뭐 설정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여기다 뭐 짓는 거 막으려고. 건물 짓는 거 막으려고. 여기다 건물 짓는 거 막으려고. 네.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해요? 을이 지상권 있지만 이건 본래 지상권이 아니니까 네. 을은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점유가 목적이 아니지. 네. 점유는 계속 누가 해요? 갑이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짓는 거 막기 위해서. 근데 아니나 달라 여기다 뭐 졌다는 것도 건물 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1번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했죠. 그러면 이 채권은 뭐의 대상이에요? 네?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죠? 소시가 완성됐죠? 그러면 소시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뭐가 죽으면? 아니, 맨 꼭대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예요? 자동 소멸이고, 뭐도 소멸이고, 전부 다 자동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을 명의의 지상권이 존속한다면 안 되죠. 답.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와익 철거를 청구했죠. 여기 지금 갑하고 병 여기다가 뭐 줬다고? 건물을 네? 신축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은 지상권 가지고 건물 뭐예요?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철거 요구하게 되면 네? 네. 갑하고 병은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거기 보니까 또 병이 갑에 대한 뭐 가지고? 응? 채권이 있나 봐요. 그죠? 뭐 채권이 있거나 말거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병은 이미 여기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등기부에 지상권 있는 걸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뭐요?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을은 병한테 X 토지 사용 수행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X 토지 점유를 하지 않잖아, 이 사람은. 뭐는 가능하도 철거는 요구하더라도 이 사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X 토지 점유에 대한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은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뭐는 요구할 수 있지만 철거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점유는 누가 하는 거니까? 갑이 하는 거니까 갑병이 관련된 이야기는 갑병 문제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담보지상권은 철거가 목적이지
점유가 목적이 아니니까 X 토지를 점유하는 누구한테 대해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Y 축조, 건물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뭐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까지 뭐까지 해놨는데 지금 지상권까지 딱 해놨잖아요. 그거 분명히 지금 담보 가치 유지만을 위한다고 그랬잖아. 4번이 정답이지 뭐.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 물건이므로. 지상권이 담보 물건이에요? 지상권은 용의 물건이지. 그럼 지상권 가지고 피담보점 확인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가 않지. 저당권 가지고 피담보 채무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뭐 가지고? 이 지상권 가지고 채무 확인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상권이에요? 채권, 저당권 밑에 지상권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지상권의 목적은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건물 들어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에 관한 거? 담보지상권. 최근에 나온 판례 가지고 낸 거니까 나올 확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번 틀린 거 3번만 볼게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을까요? 지상권자는 설정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죠. 설령 계약 당시 지상권 양도 특약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죠. 자, 이번에 5번 보세요. 저당권 무슨 자가?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뭐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 설정해 줬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이 지상권도 뭐예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우측 3번 가보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 요즘에 이렇게 박스 문제를 자꾸 잘 내요. 박스 문제는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옳은 것입니다. 기억, 지로지급은 성립 요소이다. 아니죠.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1차적 갱신 청구권,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 노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디귿 보세요. 지로 체납증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됐죠? 양도 전후 통산에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절대 합산 인정 안 해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뭐하더라도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채권, 저당권, 지상권은 점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에? 건물 짓는 거 막으려고 한 지상권이니까 타인이 그걸 불법 점유하더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이 불법 점유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겠지. 잘 보세요. 자꾸 지문에 하나씩 붙어 자꾸 담보 지상권이 자꾸 이렇게 슬슬 붙어서 나오잖아. 그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요.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뭐 받았다? 설정받았다. 설명 중 옳은 것. 1.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어요?
용익 물건은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 X 토지를 뭐한 사람? 양수한 자. 지상권 존속 중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지상권 설정, 등기부 보고 토지를 양수했잖아요. 그러면 그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맞는 거 그러니까 2번이지 뭐. 세 번째, 을이 약정한 치료 1년 6개월 연체했죠. 연체는 1년 6개월이 아니죠. 몇 년? 2년. 네 번째,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다. 건물이 현절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할 수 없다?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가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저 보세요. 지상권은 약정 있을 때 최단기, 약정 없어도 최단기지. 어디 소멸 청구가 들어가요. 다시 지상권은 약정 있을 때 단기, 약정 없어도 단기죠. 그러면 저 특별법도 똑같이 약정 있어도 단기, 없어도 단기지. 그럼 지상권하고 전세권, 임차권 있으면 임차권은 뭐예요? 최장기지 원래. 없지 지금은. 약정 없으면 통고지. 전세권은 단장이지. 통고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약정 없어도 뭐라고요? 최단기지. 청구로만 쓰면 안 되지. 4번은 2번. 이런 사례 문제를 자꾸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읽으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연습하시면 내용이 이해된 거고, 외운 사람은 답을 못 쓰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5번. 5번은 4번 바로 들어갑니다.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즉시 X. 밑에 해설 보세요. 조문 얘기한 거예요. 밑에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인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 목적이 된 때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가로 묶으세요. 상당한 기간. 무슨 기간? 그냥 조문에 있는 건데 상당 기간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88조 조문 낸 거지. 이게 뭐가 아니고? 즉시 아니고 뭐다? 상당 기간. 네. 아마 5번처럼 낸 문장 지문들이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 읽을 때. 근데 이제 4번처럼 내면 이제 읽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4번 지문 읽어보세요.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해서 2년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합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셨어요? 현재 소유자 연체분이 2년분에 달했을 때 소멸 청구 들어가지, 전 소유자 연체분 더하기 현재 소유자 연체분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7번입니다. 어쩌다 나온 건데,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몇 년까지? 2015년까지 현재 평원공원에게 분묘 기지를 모으고 있다. 분묘 수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2001년이었습니까? 아까? 기준. 그 이전 경우만 2005년이었습니까? 네, 2001년. 2001년 그 이전 것만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안 돼요. 85년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시효 취득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 토지 소유자는 분묘 기지권 취득한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자, 갑은 너한테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분묘 기지권, 그죠?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지 등기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갑은 부친 외에 모친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자할 권능이 있을까? 모친이 인정할까요? 합자 인정 안 됩니다. 응? 네 번째,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죠.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 뭐 한다? 소멸한다는 게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그리고 또 뭐 점유권 포기가 없었으니까 인정 안 해도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료 지급할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26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쭉 안 나옵니다. 자, 8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옳은 것. 1번 볼까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 효력 약정은 뭐가 없다? 뭐 기억나요 이거? 네? 법지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응? 관습, 법지, 네? 배제, 특약. 자, 골라볼까요? 관습, 법지, 배제,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건 유효합니다. 예? 근데 무슨 법지? 법률 법지. 이 대표가 뭐다, 이게? 예? 저당권 관련된 법지. 뭐요? 조문에 있단 말이야, 조문. 조문 법지는 배제 특약이 뭐하다? 예? 이건 유효 아닙니다. 뭐다? 무효예요. 요거 기억 안 나요? 요거?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전, 저유, 상관, 마유. 전 뭐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부합물, 종물, 달리 특약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상린관계 달리 정해도 유효. 관습 법지 배제 특약 유효. 근데 무슨 법지는 안 된다?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뭐다? 무효. 됐어요? 1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자 두 개만 볼게요. 지상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죠.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아니죠. 2번은 이런 거예요. 2번은 이런 겁니다. 갑 건물이, 자, 갑이 만약에 이게 경매가 돼서, 예? 자, 경매는 자동 취득이죠. 그래서 을이 경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취득해요. 첫 번째 뭐 취득하고? 네? 소유권. 그죠? 소유권 취득하죠. 또 하나 뭐 취득할까? 네? 법정 이상권 취득하지요. 자, 이 취득은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전부 다 경매니까 전부 다 무슨 취득이에요? 네, 자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을이 건물을 제3자한테 팔면 어떻게 될까?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뭐였다? 에?
소유권은 등기했어요. 근데 뭐는 등기하지 않았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건물 소유권만 있지 법지까지 자동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읽으세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한테 뭐 했어요? 양도했을 때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습니까? 법지 취득은 자동이지만 법지 양도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은 뭐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없고 을한테 그대로 법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갑이 이자한테 건물 뭐 요구하면 안 된다. 철거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 없는 건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뭐 할 수 있으니까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법지 없는 건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 2번 지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뭐라고 됐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아니 지상권 등기 마치면 뭐예요? 아니 법정 취득했으면 끝났지. 바로 들어가면 되지. 돼 이런 말씀 안 되지.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마쳤을 때는 직접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네 번째, 토지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됐다.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를 판단한다. 아니죠. 자, 이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이 되겠죠. 무슨 당시요? 매각대금 완납시 아니에요. 언제다? 저당권 관련 법지 있다 없다는 기준이 언제다?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됐을 때 경락인은 등기해야 법지 취득할까요? 아니, 법지 있는 취득은 무조건 자동이죠. 법정지상권자 꼭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에 9번에다가 별표. 자, 첫 번째 흐름이 뭐예요? 맨 위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제가 저당권 할 때 맨날 이거 얘기했는데 토지에 뭐가 있고 저당권 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같았다, 다르다. 세 가지 있다고 그랬었지. 법지는 이거 딱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그럼 여기만 법지 있는 거예요. 법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있다, 없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대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건 이미 뭐가 건너간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었죠, 이건? 법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란 말이야. 다르면 없지. 여기가 있으면 끝났지. 법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저 법지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쪽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없으면 토지가 경매가 되면 법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건물 철거를 한단 말이야. 여기는 법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법지가 없고 없으나 건물이 철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철거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필수적으로. 여기는 운명이야.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 뭐가 있을까? 이거. 이런 경우 있죠. 갑토지에. 네,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뭐 가지고? 네, 여기다 뭐 지었다? 건물, 갑이 지었잖아요. 그쵸? 아, 이게 을이 되겠지? 이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 지상권 설정된 다음이라도 토지를 담보대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면 이 지상권 가지고 을은 저당권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가 없어도 지상권 가지고 공격하면 되잖아. 또는 이 토지에 누가 와서 여기다가 슬그머니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봅시다. 뭐 했다고? 신축의 사실을 모르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토지 건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한테는 뭐가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면 건물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원인 가지고 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지. 법치는 인정할 수가 없고 힘이 있으면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 없으면 철거해야지 뭐. 분명이지.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이때 일괄경매가 뭐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어. 다시 또. 이걸 딱 결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란 말이야, 내 말은. 아무것도 없다, 뭐 없어요. 법치 없으니까 무슨 경매? 같으면 뭐가 있으므로. 법치 있으니까 일괄경매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다르면 법치도 없고 일괄경매 꿈꿔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걸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치를 붙이고 일괄경매를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일괄경매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 이것도 무슨 당시에? 이건 이제 경매 당시지. 같으면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면 동일 소유면 푸는 거야. 이제부터 뭐하다?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 캔.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만 입장해야 돼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는 거니까 여기만 입장권이 있지. 건물은 입장하면 안 되지. 이거 캔이니까 하기 싫으면 뭐 할 수도 있다. 토지 캔에도 관계없잖아. 이게 입에 닳도록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 지금 연습해. 같으면 뭐가 있으므로. 일괄경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다르면 법치도 없고 일괄경매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뭐가 없으나 일괄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 단 언제? 경매 당시 같으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하기 싫으면 토지 캔. 아니 이게 자꾸 뭐 하면 돼? 말을 처음 하기 힘들지. 말을 이제 하면 어떻게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숙성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고 이게 힘들어하는 거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기업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현 경매 개시 결정 전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죠. 네? 그러면 경매 당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토지는 누구 거고요? 갑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경매 개시 결정 전 네? 팔았잖아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 캔은 할 수 없지. 이때는 뭐만?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억지문 X. 두 번째, 을의 저당권 실행돼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내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돼요? 안 되죠? 토지가 경매가 됐잖아요. 네. 그럼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하면 안 돼? 법지 인정하면 안 되지.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법지 가능성이 들어가죠? 근데 뭐는 안 돼? 니은 법지 안 되지. 네. 또 경매 당시 기억은 다르니까 일괄경매 할 수 없죠. 지금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한 통상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갑은 관습법상 법정상권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이 저당권입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아무것도 없다가 혹시 제3자가 강제 경매하더라도 관습법지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디귿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경매가 되면 네. 법지란 얘기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 네.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토지에 뭐 지출했어요? 필요비 지출했어요.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대금부터 필요비 우선 반환받을 수 없을까?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샀죠. 에? 네. 이런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해요. 제3취득자. 그래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그죠? 이 제3취득자는 그동안 지출한 비용들 있죠. 네. 그걸 경락대금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3취득자 어차피 저당권 보고 들어간 매수인은 경매가 되면 날아가죠. 이때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아주 여유가 있으면 아니 그냥 경락을 받아버리는 거야. 에? 근데 아주 여유가 없고 조금밖에 여유가 없어. 그러면 그 금액을 대위변제하는 거야. 대위변제해서 말소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경매 당해야지 뭐. 그러면 경락대금 들어가서 그동안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 있죠. 203조 들고 와서 점유자의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그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어. 먼저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필요비를 우선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9번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모두 인정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일괄 경매 이야기도 있고 무슨 이야기도 있고 법정 지상권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점유자 제3취득자 얘기도 나오잖아. 제3취득자 아주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경락 받아버린다. 그닥 여유가 없으면 죽기 전에 그 채권액을 대위변제해서 유리한 지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없으면 할 수 없이 경락 당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동안 지출 비용을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또 여러분들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법정지상권 문제 안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나온다니까. 중복돼 있어요. 상가 임대차도 거기 연결돼 있고 주택 임대차도 연결돼 있고 부동산 실명법도 거기 연결돼 있잖아. 두루두루 이제 실무에서 연결돼 있으니까 민법에서 잘 정리하라는 얘기야. 자, 10번 문제 가봅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누구한테 매도하고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같죠? 네. 자, 그런데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을까 없을까? 없이 넘겨주었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관습 법지는 무슨 취득이요? 자동 취득하겠지.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래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 같았죠? 근데 뭐만 처분했어요? 네, 건물만 을한테 매도했죠. 그럼 매매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건물 뭐가 없어요? 철거. 약정 없죠.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두 가지 취득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 을이 등기하는 순간, 뭐 하는 순간?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고, 예? 소유권 취득하면서 하나 더. 관습 법지는 자동 취득이지. 예? 자동 취득. 등기하는 순간 을은 모두 취득한다? 관습 법지 자동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을은 다시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다고 그랬어요. 을은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현재 토지를 뭐하고 있으니까 이 병이 토지를 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요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보세요.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갑이 토지를 정한테 양도했죠. 3번 지문. 자, 그럼 여기서 을 있죠. 지금 여기 을 있죠. 을은 관습 법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을은 관습 법지가 있죠. 비록 뭐 하지 않았지만 관습 법지 등기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관습 법지는 자동 취득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되겠지. 관습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죠. 자, 병은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관습 법지는 없죠. 그죠? 근데 병은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권한이 있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한테 건물 철거하면 안 되겠지. 자, 다섯 번째, 만약 병이 경매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관습법 정상권 자동 취득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번. 관습 법정 설명으로 틀린 거 바로 2번 보세요.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뭐 해야지?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자는 자동 취득이죠. 그럼 자동 취득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똑같아.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도 자동 취득이죠. 그럼 뭐가 없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를 해야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 보통은 등기를 해야지 대항할 수 있는 거거든?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근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이고 자동 갱신됐는데 그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은 2번.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지역권부터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